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스터디에서 이제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는 크게 그 지난 주차에 대한 이 채점 기준표랑 그리고 구체적으로 채점을 하면서 보였던 좀 말씀드릴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드린 요 채점평, 이렇게 지난주 채점에 대한 자료는 이렇게 2개씩 나오고요. 그래서 이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문제에 해당하는 진도에 해당하는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예시 목차하고 전체 예시 답안, 이렇게 이번 주 진도에 대한 프린트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거를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예시 답안 자체를 뭐 같이 쭉 읽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는 하는 거는 비중이 저는 적고요. 그 주 어찌됐든 일기 스터디 동안에는 또 진도 순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진도의 기본 내용을 일단 좀 살펴보고 말씀드릴 부분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의 출제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것 자체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목차를 왜 이렇게 잡았는지 제 논리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각자 이 문제를 가지고 복귀하실 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지금 1기 때부터 저와 이렇게 처음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답안의 쓰는 방법 같은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건데 그거는 이따가 일단 말씀드리고 일단 그 연기 12주차 채점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기부터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연기 12주차 때는요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요, 문제 1번은 부동산 증권화의 도입 배경과 부동산 증권화의 구체적인 유형을 묻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 NPV법하고 IRR법에 대해서 기본 내용만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 12주차 수강 안 하셨어도 채점평 같이 한번 보실게요. 먼저 문제 1번 보시면요, 요 부동산 증권화 관련해서는요, 그 지난주 문제 1번에서도 ABS랑 MBS 그리고 리츠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기본 내용을 물었어요. 그래갖고 왜 요 3개를 물었냐면요, 요 3가지만 저희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솔직히 ABS랑 MBS는 그 문제에서 물은 딱 그만큼 기본 개념 정도만 준비를 하셔도 충분한 부분이고, 근데 다만 리츠가 실제로 현업에서도 감정평가 관련해서 좀 업무가 그래도 증가하는 추세고, 그리고 감정평가 관련해서도 밑에 표로 길게 넣어드린 그 부동산 투자회사법,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리츠죠. 그래서 그 법에서도 감정평가에 관해서 좀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정도만 더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에서는요, 부동산 증권화 관련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서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이라는 게 그 고가성에 따라서 비유동적인 자산이고, 그래서 부동산을 유동화할 필요성이 있고 유동화하는 형태 중에 하나로서 증권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로써 부동산 시장하고 자본 시장이 통합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배경,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증권화라는 게 본격적으로 한국에 도입된 배경은 그 IMF 외환위기 때 그때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었다라는, 근데 그 배경을 지난 문제 1번에서는 좀 길게 물음 1번으로 물었던 거고요. 앞으로는 아마 그 도입 배경에 대해서 요 부동산 증권화 문제가 나왔을 때 서에서 쓸 수 있겠죠. 좀 요약을 해서 이 물음의 배경으로.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밑에 2번 보시면 리츠 관련 보안 내용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법 조문을 넣어드렸어요. 요거는 뭐 이 조문을 당연히 외울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달달 외울 건 아니고 그냥 크게 보실 게 부동산 투자 회사란 해가지고 뭐 정의 정도 보시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라고 하면은 크게 이렇게 가나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용어 정도만 보셔도 괜찮고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밑에 보시면 구조 영업인가에 대한 그 규정이랑 밑에 19조 현물 출자 규정이랑, 그리고 잠깐 뒤에 보시면 30조 거래 제한, 그리고 18조 발행 조건, 이렇게 해갖고 총 4개 조문에 감정평가를 뭐 한 금액, 근데 그 방법은 수익환원법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요 4개의 경우에 대한 4개의 조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딱 어떤 경우인지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 보시면요. 그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보세요. 영업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 감정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평가 방법은 현물출자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19조의 현물출자 규정을 넣어드렸죠. 그걸 보시면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쭉 밑에 보시니까 그 다음에 밑줄 감정평가 법인 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그리고 밑에 그 평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뒤에 넣어드렸는데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구조의 영업인가도 수익환원법에 의하고 현물출자하는 재산도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거래 제한, 요 조문에서는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 그 매매 가격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면서 결국 그 평가 방법은 수익환원법, 얘도 현물출자 규정 준용, 그냥 이렇게 규정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환원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발행 조건이라는 조문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할 때 그 주식의 발행 가액은 부동산 투자 회사의 그 회사의 시장 가치,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이게 사실 그거죠. 뭐 시장성, 뭐 비용성, 수익성에 따른 가치, 그런 삼면성을 고려한 가치에 기초해서 산정하여야 한다 하고, 밑에 이제 이게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에서 보시면 16조의 현물출자 해가지고 수익환원법에 그렇죠. 현물출자하는 재산가액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규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 적용하는 게 불합리할 때는 뭐 감정평가 준칙에 따라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3방식 뭐 그거 병용하는 규정 있죠. 그거 준용해서 해라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 위에 4가지 경우에는 리츠 관련해서 법에서 수익환원법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뭐 불합리할 때는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서 3방식을 고려해서 평가할 수 있다.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경우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면요.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NPV법하고 IRR법, 투자분석기법에 대해서 기본 내용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서랑 결의 뭐 감정평가 업역 확대 뭐 이런 내용 쓰시면은 서랑 결에 쓸 내용이 있긴 했지만 물은 그 본문 내용 자체만 충실하게 적었어도 충분히 득점이 60% 이상 가능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 문제가 계속 스터디에서 내보면은 요거는 기본 내용 자체는 만점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